자, 이번 시간은 이론 교재 272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별표하시고, 자, 환지계획 작성 기준, 원칙, 적응 환지 원칙부터 진행을 할지도 그렇게 할게요. 자,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될 토지에 줄 것입니다. 위치, 지목, 면적까지 줄 거예요. 위치, 지목, 면적을 미줄 것이고, 밑에다가 면적주의 적어요. 면적주의. 위치, 지목, 면적을 미줄 것이고, 밑에다가 면적주의, 면적주의라고 적습니다. 그 뒤에 4개.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뒤쪽에 4개를 미줄 거고, 평가주의라고 적어요. 평가주의. 우리는 이 7가지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니까 면적주의 입장하고 평가주의 입장을 합친 거예요. 이것을 절충주의라고 합니다. 면적주의 입장과 평가주의 입장을 합친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절충주의라고 그래. 절충주의. 이 절충주의 주장에 따라서 환지를 설계하면은 절충주의 주장에 따라서 위치부터 환경까지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를 결정하면은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적응 환지라고 그래요. 적응 환지. 그래서 그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으로 잘된 환지를 뭐라고 하죠? 적응 환지라고 하고, 적응 환지가 되려면은 면적주의를 채택합니까? 평가주의를 채택합니까? 절충주의입니까? 절충주의를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절충주의하고 적응 환지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 사업질처에서 환지 계획 작성 원칙은 절충주의 원칙이라고 해도 좋고, 적응 환지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도 좋고, 적응 환지가 이루어지려면은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이 7개가 똑같이 설계가 돼야 돼요. 이것을 이제 적응 환지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번 봐요. 다시 할게요. 가백의 가장 이상적으로 환지가 이루어지려면은 도시개발 사업점 100번지 위치에 토지를 소유하던 가백에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같은 위치, 100번지 위치에 환지를 결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제 위치가 뭔지 알겠죠? 종전 토지하고 새로 환지될 토지의 첫 번째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위치가 같아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지목. 그러니까 종전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면은 도시개발이 끝나고도 잡종지 주고, 하천부지였으면 하천부지 줍니다. 대였으면은 대를 줍니다. 이제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지목, 면적은 가백의 토지 부담률 50%면은 을에게도 50%입니다. 병에게도 50%. 면적 비율이 같게 설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토질이죠, 토질. 종전 토지의 토질이 항토 땅이면은 새로 환지 설계된 땅도 항토 땅. 진흙 땅이면은 진흙 땅. 사질토는 사질토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수리. 수리가 뭐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관계, 수리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수리 관계. 예를 들면 도시개발하기 전에 하천에 접하고 있는 땅은 하천에 접하고 있으니까 물이 가깝잖아요. 물을 이용하기 편리했잖아. 그분에게는 도시개발이 끝나고도 하천에 접하고 있는 땅을 환지 설계해 주라는 거지. 종전 토지하고 환지될 토지의 수리 관계가 같도록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전 토지와 환지될 토지의 무엇이 같아야 됩니까? 이용상이 같고 환경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환지를 결정할 때 종전 토지와 환지될 토지의 위치가 같고, 지목, 면적 비율이 같고,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이 7가지가 똑같도록 환지가 결정되면 청산의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무슨 환지라고 합니까? 적응 환지, 절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적응 환지 원칙 7가지 전부를 똑같이 해야 한다는 이 원칙에 대한 특례가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를 줄줄줄줄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시험지를 받으면 너무 기분 좋게 정답을 주소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몇 번만 하면 금방 이어져 버려. 너무 쉬워요. 이런 교재입니다.
여러분 교재 273페이지 예외 나와 있습니까? 환지 계획 작성. 이때 예외는 적응 환지에 대한 예외잖아. 별표 2개 하고 지금부터 한 9개 정도를 제가 읽고 밑줄 거면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재 집중 잘해야 되고요. 못 따라오면 안 돼요. 자, 박스 안에 들어가요. 박스 안에 A 찾았습니까? 네, A번에 지금도 줄 것입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제외를 신청하나 환지 부지정에 동의를 한다면은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특례로서 환지를 정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까지 줄 거고, 동그라미 1번 이게 환지 구역 작성 특례야.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정을 신청하나 동의하면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줄 거예요.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이 등이 있으면 반드시 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정 신청하더라도 임차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은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너무 중요해요. 이게 환지 계획 작성 특례 1번이 1번.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보세요. 도시개발하기 전 101번지 600제곱미터의 토지가 을의 종전 토지였다면은 토지 법률이 50%면은 을에게는 300제곱미터를 환지로 교부해주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이 종전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환지 제외를 신청하거나 환지 부지정에 동의를 한다면은 을에게는 300제곱미터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로 정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해가 됐죠? 네. 그 다음에 내려와요. 니은번에 내려와요. 니은번에 오면은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찾았습니까? 그 뒤에 읽어드립니다. A번. 못 따르면 모릅니다. 저는. 내가 가서 교재를 짚어줄 수는 없잖아. 자, 면적을 고려한 환지 A번. 지금 읽어드립니다. 줄 긋지 마요.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믿을 거예요.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하거나까지 줄 거예요.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하거나 줄 거고, 동그라미 2번. 이게 뭐죠? 저거요. 정환지, 정환지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줄 거죠. 그 뒤에 읽으면 줄 거예요. 자,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하거나, 즉 정환지하거나, 그 다음에 줄 거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줄 거예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밑에 적어요. 이게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입니다.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여기 보세요.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과소토지는 환지를 정합니까? 부지정합니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거 설명할게요.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잠깐만요. 설명 들어요. 도시개발 사업자는 400분지 100제곱미터가 병의 땅이었다고. 토지 법률이 50%면은 병에게 환지로 교부할 수 있는 면적은 50제곱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50제곱미터는 지목이 정하는 목적대로 건축하기에 토지를 이용하기에 면적이 충분합니까? 너무 작습니까? 너무 작아. 이를 과토지라고 하는 거야. 이 과소토지 소유자는 직권으로 환지 교부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줄 것입니다.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줄 거예요. 동그라미 4번. 이게 뭐죠? 감환지, 환지 계획 작성 특례 4번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적어요. 그 다음에 이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D급번. 공공시설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 찾았습니까? 그 뒤에 A번 읽어드립니다. 그 A번에 두 번째 줄에 줄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읽으면 밑줄 것이십시오.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 계획을 정할 때 위치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몇 번? 5번. 환지 계획 작성 특례 5번.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로 정할 때는 위치와 면적에 있어서는 적용 환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 위치 면적 꼭 외워야 됩니다. 고개 들고요. 설명할게요. 여기요. 이게 도시개발이 끝난 토지. 도시개발이 끝난 토지는 뭐죠? 종전 토지입니까? 조성 토지입니까? 조성 토지.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다 이 말이야. 이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에 여기 안 봐요. 여기는 학교 100-2번지는 학교 용지, 100-1번지는 시청 용지거든요. 시청 용지, 학교 용지는 사유 토지입니까? 공공시설 용지입니까? 공공시설 용지로 환지를 정했잖아. 그러면은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는 갑의 농지였잖아요. 100번지 위치에 학교나 시청이 없었지만
이렇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시청용지와 학교용지와 같은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로 정할 때는 7가지 기준 가운데서 위치와 면적에 있어서는 적응환지 원칙을 적용합니까? 배제합니까? 배제하기 때문에 위치와 면적을 따지지 않고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마음대로 공공시설 용지를 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환지를 결정할 때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환지를 결정할 때는 적응환지 원칙이 적용됩니까? 그중 2가지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2가지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죠. 뭐죠? 위치와 면적. 그 2개를 외워야 된다니까. 위치와 면적 등에 있어서는 공공시설 용지를 정할 때는 적응환지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외워야 됩니다. 이게 5번이라고. 5번. 그 다음에 그 밑에 B번 내려봐요. 273페이지 맨 밑에 B번이야. B번. 자, 지금부터 줄 거 쓰면서 읽으면 밑줄 꺼야 됩니다. 쭉 꺼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공시설까지 줄 거예요. 밑에 적어요. 면사무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공시설 밑에다가 예를 들면 뭐라고요? 면사무소. 면사무소. 우리 시골에 가면은 업사무소, 면사무소가 있죠? 면사무소. 그 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밑에 적어요. 예를 들면은 대체되는 공공시설 밑에 적어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경우 밑줄 그으십시오. 종전 토지의 전부나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이를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밑줄 끄시고 이거 몇 번? 6번. 환지계획자료서 특례 6번. 이거 설명할 거예요. 설명 들으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고개 드시고 설명 들어요. 밑줄 끊는 게 느려지면 자꾸 쓸데없이 줄 껐다가 설명을 놓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밑줄을 반듯하게 끊는 것보다는 빨리 끊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설명할게요. 잠깐만 설명드려야 됩니다. 도시개발하기 전에 여기는 종전 토지는 농촌입니까? 미개발된 상태입니까? 도시입니까? 여보세요.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에 농지나 임야가 대부분이잖아. 농촌입니까?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엔 도시입니까? 농촌 지역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농촌이니까 도시개발하기 전에 여기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에 여기 300번지에 도시개발하기 전 300번지에 농촌이니까 공공시설, 면사무소가 있어서 그럴 수 있죠.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 이 동네에 300번지에 면사무소가 있었는데 이 동네가 신도시로 개발된 거야. 이 300번지의 면사무소 대신에 그 옆에 400번지에다가 면사무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은 300번지에 있던 면사무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300번지의 면사무소 땅은 공공시설 용도로 계속됩니까? 용도가 폐지됩니까? 공공시설 용도로서 용도가 폐지되겠죠. 이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로 용도 폐지될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정하지 마라. 다시 그 300번지를 면사무소 용도로 환지로 결정하지 말고 이 땅은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하기 전에 300번지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었죠? 면사무소가 있었죠. 도시개발이 끝나고 그 동네 300번지에 가면 면사무소가 있습니까? 그 땅은 공공시설 용도로서 폐지됩니까? 공공시설 용도로서 용도가 폐지되고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변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법원이 이렇게 표현했잖아. 종전의 공공시설, 면사무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로 용도 폐지될 면사무소 땅은 다시 공공시설 용도로 환지를 결정하지 말고 이 땅을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집중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은 이 조문을 술술 읽을 수가 있어요. 정답을 찾아서 바구니에 담으면 된다는 거지. 모르는 상태는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도가 나가는 거죠. 모르니까. 짜증만 나고 외울 수도 없고 막 그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넘겨요. 동그라미 2번에 무엇을 찾았습니까? 274페이지 중간에
입체 환지 찾으셨습니까? 별표예요. 이게 입체 환지가 동그라미 7번, 환지 계획 작성 특례 7번입니다. 7번. 입체 환지 동그라미 2번 줄 긋고 동그라미 7번 적으면 되죠. 환지 계획 작성 특례 7번입니다. 네. 입체 환지가 뭘까요? 설명 듣고 교재 체크해요. 거기 들죠? 거기 드세요. 입체 환지가 뭘까? 설명합니다. 도시개발하기 전 400분지 100제곱미터는 병의 토지였습니다. 설명 들으세요. 도시개발 사업 중 400분지 100제곱미터는 병의 종전 토지였다고. 토지 부담비 50%니까 병도 400분지의 100제곱미터의 절반 50제곱미터를 보류진하는 이름으로 신도시개발에서 부담을 해야 되죠. 그럼 병은 얼마를 받을 수 있죠? 50제곱미터를 환지 받을 수 있으나 면적이 큽니까? 지목이 정한 목적대로 이용하기에 면적 규모가 너무 작잖아. 과수 토지가 되는 거야. 과수 토지 소유자는 직권으로 환지를 줍니까? 제외합니까? 제외. 대신에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 병에게 시행자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아파트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아파트가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교부될 수 있죠. 이것을 무슨 환지라고 합니까? 입체 환지라 그래. 그래서 입체 환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주체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가 교부되는 겁니까?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이 교부됩니까?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이 교부되는 것을 입체 환지라고 한다 이 말이야. 시험 쳐야 되니까 입체 환지의 요건이 두 가지예요. 교재 보세요. 기억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 밑줄 긋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줄 거예요. 기억.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기억.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기억. 그 뒤에 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입니까? 신청입니까?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니은 이 두 가지가 적어요. 입체 환지 요건이야.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은 줄 거죠. 건축물의 일부 동그라미예요. 근데 건축물의 일부니까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입니까? 아파트 구분 소유권을 말하는 거야.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나 상가 구분 소유권가 이 말이야. 구분 소유권가? 건축물의 일부는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과 그리고 그 토지의 무엇을? 공유 지분 동그라미. 공유 지분권을 부여하는 것을 무슨 환지라고 하죠? 입체 환지. 입체 환지의 요건 설명 교재 보시고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축물의 일부나 그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 동의입니까? 신청입니까? 신청. 옛날에는 동의였어. 그때는 입체환지의 주체가 사업 시행자라.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 입주권을 대신 주고 싶으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아파트 입주권을 교부했어. 근데 이제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종전 토지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이나 상가 입주권을 달라고 신청 안 하면은 입체환지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입체환지 신청 주체는 사업 시행자입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입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 등으로 법이 개정된 거예요.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은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입체환지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입체환지, 환지구역 작성 내 7번까지 했죠. 그 다음에 책장 넘깁니다. 책장 넘겨서 6번 옵니다. 6번. 277페이지. 277페이지 오세요. 277페이지 동그라미 6번 오셨습니까? 네. 동그라미 6번에 기억번에 옵니다. 기억번에 읽어볼게요. 아직 줄 긋지 마세요. 기억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지금부터 줄 거야 됩니다. 밑줄 거세요.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규격에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줄 거예요. 이게 8번 환지 계획 작성 특례 몇 번? 8번.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또는 실시 규격에 정하는 목적 동그라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시개발법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결정하지 않고 보류하면 뭐죠? 보류지. 그러니까 보류지 지정한 원칙입니까? 특례로서 사용됩니까? 특례로서. 그 다음에 줄 거예요. 그 중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밑줄 정. 몇 번? 9번. 여기까지가 채비지 지정한 경비 충당을 몫으로 정한 거 맞죠? 여기까지가 환지 계획 작성 특례
9번 환지 계획 작성 특례 9개를 한 거예요. 고개를 들어볼까요? 교재 만지지 말고 고개 드세요. 교재. 여기 집중하죠. 환지 계획을 정할 때는 종전 토지하고 새로운 환지될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위지면,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토수리, 환, 위지면, 토수리, 환 7개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원칙인데 이 7가지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슨 원칙이죠? 적응 환지가 원칙이라. 환지 계획을 정할 때는 종전 토지하고 환지될 토지의 위치가 같고 지목이 같고 면적 비율이 같고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이 같도록 해서 청산 절차가 필요 없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적응 환지를 원칙으로 하는데 적응 환지 원칙에 대한 특례가 9개가 인정돼요. 여기 봅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정을 신청하거나 환지 부지정에 동의를 하면 특례로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정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어요. 신청과 동의가 있으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청환지 할 수 있죠? 감환지 할 수 있죠? 과소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대신에 그 자에게 나중에 아파트 입주를 교부하면 뭐죠? 입체 환지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용도 폐지되거나 변경될 토지, 용도 폐지되거나 변경될 토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전의 공공시설, 면사무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로 공공시설 용도로서 용도 폐지되거나 변경될 면사무소 땅은 다시 공공시설 용도로 환지를 지정하지 말고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결정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 시청 용지와 학교 용지와 같은 공공시설 용지를 정할 때는 적응 환지 원칙 가운데서 2가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죠? 위치와 면적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결정하지 않고 보류하면 뭐죠? 보류지. 그중 일부를 처분해서 경비에 충당할 용도로 정하면 뭐죠? 채비지. 여기까지가 환지 계획 작성 특례고요. 이 9개를 제목을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환지 계획 작성 특례 9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 소유는 환지를 부지정할 수 있다. 정환지 할 수 있다. 감환지 할 수 있다. 가수 토지는 환지 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그리고 입체환지 할 수 있죠. 즉 입체환지.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할 때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택지에 가름하여 건축물의 일부나 공유 지분이 교부되는 것을 입체환지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 시청 용지나 학교 용지를 환지로 정할 때는 적응 환지 원칙 가운데서 2가지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죠. 위치와 면적. 종전의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체할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로 용도 폐지되거나 변경될 토지는 다시 환지로 결정하지 말고 이를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보류지 지정과 채비지 지정은 환지 계획 작성 특례죠. 이 목차를 9개 책부장고 말할 수 있으면 시험 준비는 끝난 겁니다. 진짜 쉬워요. 그대로 조문대로 나오니까 이 조문이 익숙하면 정답을 찾는 건데 이해를 못하면 그 긴 것을 외울 수가 없으니까 책을 못 읽는 거죠. 그러니까 쪽지에서 뭔가 뽑아서 외워도 시험지를 받으면 낯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환지계획 작성 특례까지 해드렸고요. 책장 넘깁니다. 넘겨서 281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 환지 예정지 지정 나와 있습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 환지 예정지 지정을 펼쳐놓고 앞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환지 예정지 지정을 강의합니다. 자, 너무 집중해서 좀 힘드시죠? 자, 우리 제가 칠판 지울 테니까 그동안에 조용하게 좀 휴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칠판 지울 동안에 휴식하시라고 앉아서 너무 집중하셨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 지금 이제 환지 예정지 처리를 할 거예요.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일까?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요.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일까? 이걸 기본 이론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은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인지를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손님이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손님에게 환지 예정지 처분이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설명을 제대로 해버리면은 소문이 나죠. 이야, 우리 아파트 상가에 그 이번에 그 평택 그 행정고시학원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고 이번에 봄에 오픈하신 분이 있잖아. 야, 그분에게 물어봤는데 진짜 그분 완전 부동산 전문가 됐더라고. 소문이 쫙 나죠.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면은. 근데 환지 예정지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우물쭈물 해버리고 얼굴이 뿔거락 해버리면은 이제 동대망신 다 나는 거죠. 야, 그 새로 개업한 집이잖아. 떡 맛있게 돌렸잖아. 가서 물어봤는데 아는 게 없더라고. 혹시 뭐 자격증 검증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자, 환지 예정지 지정입니다. 설명할게요. 삽전 토지를 뭐라고 하죠?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장 100번지입니다. 100번지. 1000제곱미터 갑의 농지가 있었죠. 이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로 줄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에요.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나면은 환지 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다음 절차가 뭘까요?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럼 상상해야 돼. 상상. 만지지 말고 여기 상상을 해봐요. 여기서 도시개발에서 공사에 들어간다고. 지금 100번지 천재보다 농지잖아. 농지나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가는 거야. 환지 계획 인가 이후에. 그러면은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은 100번지 농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도 공사가 시작되면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는 임차권 설정했으니까 임대료 내고 종전 토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잖아. 근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토지 소유권자 갑과 그 임차권자는 종전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을 못하는 문제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생기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지금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환지 주겠다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200분제 500분제 토지 아닙니까? 이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갑과 임차권자에게 무엇을 지정해 줍니까?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주면은 마치 도시개발이 끝나고 종전토지자 갑이 환지 계획에 따라서 200분지 500분지 토지를 환지받은 것처럼 이것을 환지로 돌려받은 것처럼 종전토지자 갑과 임차권자가 미리 이 환지 정지에 와서 종전토지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 사용과 수익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다시 정리하고 제가 설명이 끝나면은 한 분단에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설명을 직접 하도록 하죠. 그 설명을 못하면은 그 뒤에 또 그 뒤에 이렇게 계속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수업하지 말고 1시간 동안 그거 하죠. 뭐. 그래서 이제 뭔가 지금 필기를 하고 있고 설명을 안 듣고 있는 분에게 마이크를 제일 처음 드릴 거야. 가만히 설명만 들으면 절대 마이크 안 들리죠. 앞에 보시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주어서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갑과 그 임차권자라 하여금 새로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를 종전 토지 대신에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이 아셨죠? 절차.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절차. 자, 여러분 교재 281페이지. 2번에 보면은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 나와 있죠? 예, 밑줄 끊고, 그 밑에 제가 읽으면 밑줄 껐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줄 거세요.
계속 칠 거예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을 지정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뒤에 적어요. 필요적 절차입니까? 이비적 절차입니까? 이비적 절차입니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은 임의적 절차예요. 필요적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지 처분을 위하여 반드시 환지 예정지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책자 넘겨요. 통지 및 공람 나와 있습니까? 제일 위에. 통지 및 공람에서 동그라미 2번 별표예요. 읽어드립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별표하시고 읽어드립니다. 282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네,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되는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들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 그리고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동그라미 몇 개죠? 3개를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가 뭐 해야 되죠? 알려야 됩니다. 위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 3개죠. 위치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 효력 발생 시기 동그라미를 3가지를 알려야 됩니다. 네.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네. 고개를 들죠. 설명할게요. 네. 설명됐습니다. 여기. 여러분, 고개 드시고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혼자 뭐 하지 마세요. 혼자 막 바쁜 척 하지 마. 설명에 집중하시면 되죠. 혼자 뭘 하면 자꾸 잊어버리고, 책장 옮기지 말고, 옮기면 자꾸 어디 가는지 잊어버리잖아. 그대로 두고, 앞에 봐요. 100번지에서 환지계획인가 외에 도시개발사 공사가 시행되면 그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종전 토지를 사용수를 못하게 돼. 대신에 100번지 대신에 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뭘 지정해 주는 겁니까? 환지 예정기 지정해 주는 거잖아.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예정기 지정을 하려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죠? 갑, 임차권자. 갑과 임차권자에게 3가지를 알려줘야 돼. 종전 토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에게, 토지 소유자 등에게 3가지를 알리면 뭘 알려요? 위치.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들이 지정받을 환지 예정지 위치는 200번지이라고 위치를 알려줘야 200번지 찾아가서 사용수익 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죠, 이제? 그 다음에 200번지 찾아가서 몇 제곱미터를 사용할 것인지 면적을 알려주는 거야. 법상 당신들이 200번지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면적은 500제곱미터라고 알려주라고. 200번지 500제곱미터 찾아가서 언제부터 사용수익을 시작할 수 있는지 환지 예정기 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 이때 효력 발생 시기는 효력 발생 일자를 말하는 거야. 환지 예정기 처분의 효력 발생 일자를 알려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2021년 2월, 오늘 3일입니까? 3일. 입춘이구나. 그죠? 2021년 2월 3일이라고 효력 발생 일자를 알려주면은 2021년 2월 3일 갑과 임차권자는 200분지 500 정도 찾아가서 종전 토지 대신에 사용 수익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3가지를 알려주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는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와 면적과 사용 수익을 시작할 날짜, 즉 효력 발생 일자를 알려줘야 돼. 그래가지고 봐요. 2021년 2월 3일 날 200번지 500주 사용 수익하러 왔어. 누가? 갑과 임차권자가 여기 사용 수익하러 왔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여기에 조폭들이 현수막을 걸어놨어.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현수막 걸어놓고 강목 들고 소주 마시고 있어. 조폭들이. 그러면은 목숨 걸고 가서 사용수익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피해야 됩니까? 일단은 피해야죠. 그래서 사용수익에 장애가 될 물건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효력 발생 일자에 사용수익을 못할 경우에는 사용수익 시작할 날짜, 즉 효력 발생 일자를 따로 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진짜 듣고 이걸 이해하라니까 자꾸 들어 반복해서 몇 번만 들어치면 훤해져, 꿈꾸의 길이. 그럼 교재를 진짜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북이는 공부는 오래 하는데 점수는 안 나오는 거잖아. 그 중학교 졸업하고요.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은 중학교 출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친구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지 첫 시험을 보기 전에 모르잖아요. 저도 이제 학교 딱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우리 반에 60명이었는데 60명 중에서 다 봤어. 누가 나보다 공부를 잘할까 봐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야. 다 이제 탐색지 이제 3월달에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보고 있는데 교단 그 선생님 책상 밑에 진짜 검은 뿔테 쓴 안경 쓴 친구가 탁 쉬는 시간에 고개 숙이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우리 반 쉬는 시간 우리 놀러 나갈 때 그 친구들은 탁 이렇게 공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찍었어. 1등은 쟤고 2등부터 누가 될까 궁금해했다고. 근데 시험 쳤는데 그 친구가 3월달 모의고사에서 60분어 58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쟤 실수했을 거야. 한 2과목 이름 안 썼을 거야. 다 그렇게 생각했어.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다 그랬어. 근데 4월달에도 60분어 59. 졸업할 때까지 그렇더라고. 남북이는 늘 보고 있는 게 궁금해. 그때 뭘 봤을까 봐 궁금한 거야.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이 4시간 앉아있었지만 얼마나 집중했냐에 따라서 얻는 결과는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환지 예정지 체문의 효과 시작하겠습니다. 환지 예정지 체문의 효과. 3번에 별표 2개 하세요. 1번 읽어볼게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지금부터 줄 거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거기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밑에 적어요. 이게 환지 예정지 처분의 법적 효력, 적어요. 효력 존속 기간이에요.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입니다. 효력 존속 기간.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줄 거죠.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 줄 거예요. 여기까지 동그라미 1번.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 동그라미. 이때 권리는 사용수익권이에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를 종전 토지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수용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거기 한번 들어보죠. 도시개발 사업시행으로 100번지를 임차권자와 갑이 사용수를 못해요. 그래서 대신 사용수가 할수록 환지를 예정지로 지정하여서 200번지, 500제곱미터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갑과 임차권자는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를 환지 예정지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라. 대신에 종전 토지에 있던 100번지에 있던 사용수익권이 예정지로 지냈기 때문에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뒤에 봐요. 종전의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동그라미 2번.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가 2개를 한 거죠. 그럼 여기서 거기 넣으세요. 여러분,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갑과 임차권자의 종전 토지에 있던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종전 토지에 존속합니까? 예정지로 이전합니까? 예정지로 이전해서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 못하는 대신에 지정받은 예정지를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언제부터?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려와요. 그 다음에 3번 내려와요. 3번. 수의노무 찾았습니까? 수의노무 밑줄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적어요.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과. 3번이 뭐죠? 수의노무. 이거 어려워요. 수의노무가 뭐죠? 이게요. 무슨 숫자죠? 받을 수, 참을 인. 그러면 수의노무가 뭔지 알겠죠? 법적으로 꼭 참고, 법상 참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를 뭐라고 합니까? 수의노무라고 그래. 참고, 법상 참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를 뭐라고 합니까? 수의노무라고 합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뭐죠? 수의노무죠, 수의노무. 그러니까 수의노무 설명할게요. 이거 어려워요. 잠깐만요. 설명 들으세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청 종전 토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여기 집중.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갑과 임차권자가 종전 토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되면은 대신에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200번지 500제곱미터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주잖아요. 이렇게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면은 100번지에 있던 갑과 임차권자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로 가버립니까? 예정지로 지정해 버려서 일시적으로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자가 있어 없어? 없게 됐어요. 이 사용 수익할 자가 없게 된 이 종전 토지가 다시 사용 수익이 가능한 여건이 되면은 이 땅을 제3자 병도리에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전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던 병도 종전 토지를 뭐 할 수 있죠?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을 할 수 있는데 그때 200번지를 예정지로 지정받아 사용 수익을 떠났던 갑과 임차권자가 달려와서 종전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병의 사용 수익권 행사를 방해해야 됩니까? 참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참고 받아들여야 될 법상 의무가 있어. 이를 수인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내려봐요. 4번 봐요. 채비지의 사용 수익 처분 찾았습니까? 줄 긋고 동그라미 4번. 환지 예정기 처분 효가 4번이에요, 이게. 4번. 채비지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 자, 읽어드립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채비지가 뭐죠? 목적입니까? 경비입니까? 경비에 충당할 용도로 지정된 땅이잖아.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처분해서 경비에 쓸 수 있도록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그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뭐 하죠? 사용 동그라미, 수익 동그라미. 사용 수익을 물론이고 뭐 할 수 있죠? 처분까지 할 수 있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그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 채비지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는 특례로서 사용 수익은 물론이고 뭐까지 할 수 있다? 처분까지 할 수 있어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이를 사용 수익은 물론이고 뭐까지 할 수 있다? 처분까지 할 수 있다. 4번. 그 다음에 내려와요. 임대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줄 거예요. 임대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죽겠습니까? 네. 동그라미 5번. 임대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거기 드시죠?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설명할게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100번지에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죠. 근데 그 토지 임차권자가 있었어요. 근데 임차권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임차권은 연간 임대료 2천만 원 냅니다. 임대료 얼마? 2천만 원. 괜찮아요. 임차권자가 100번지를 임대료 2천만 원 내고 1년 동안 사용 수익에서 얻는 이익이 1억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임대료 내고도 8천만 원 이익이잖아. 근데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200번지 500 정도의 택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았잖아. 그러면은 임차권자는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에서 100번지 대신에 여기 와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를 여기서 사용 수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 얼마죠? 2천만 원인데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가 동일합니까? 변경됐습니까? 변경되어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변경으로 토지의 이용이 정진될 수 있고 이용을 방해받을 수도 있죠. 종전보다 이용을 방해받아서 이익이 3천만 원으로 감소한 거야. 그러면 이익이 1억일 때 임대료 2천만 원 합리적인데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변경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서 이익이 크게 감소하면 임대료 2천만 원 너무 과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 조건도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 좀 내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다. 이해가 됩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서 임대료 치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이나 권리 포기 등에 관하여 임대료 등의 증감이나 권리 포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즉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환지 예정지의 지정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그 사용 수익을 방해받거나 또 토지의 이용이 그
토지의 이용에 방해를 받아서 임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은 임대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2번 내려와요. 그때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는 환지 예정일 지정의 효력 발생으로서 며칠 내에 됩니까? 60일 안에만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가 허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밑줄을 그으시면 돼요. 네. 자, 지금까지 환지 예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이었죠. 자,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잠시 쉬었다가 환지 처분 절차를 진도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 그래? 쉬었다가 들어와서 살짝 복습하고 환지 처분 넘어갈게요. 네.